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독일문제연구소 소장 김동명 예비역대령입니다. 지난 9월 26일 날 독일에서는 20대 총선이 있었습니다. 자, 이 관련해서 제가 세 차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 자세히 소개를 드렸습니다. 선거 결과까지. 그런데 이 선거에서 이제 SPD의 3인당이 제1당이 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드디어 앙겔라 메르켈 체제가 이제 사라지고 후임 정권이 이제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2달 동안 총선 이후에 2달 동안 지금 이제 올라프 숄츠 SPD 수상 후보자는 자, 어떤 당과 연정을 구성할 것인지, 자, 이것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드디어 이제 연정 파트너를 찾았는데, 그것을 이른바 이제 독일에서는 암펠 코알리치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암펠이라고 하는 건 독일말로 이제 신호등인데, 자, 우리가 신호등을 보게 되면은 빨간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색깔별로 각 정당의 이제 특성이 지금 나타나기 때문에, 자, SPD 3인당 같은 경우는 이제 붉은색, 그 다음에 녹색당은 당연히 초록색이고, 그리고 이제 FDP의 자민당 같은 경우는 이제 노란색입니다. 그래서 이제 암펠 코알리치온 신호등 연정 이것이 드디어 출범한다. 그래서 11월 24일 날 이 세 정당은 이제 모여서 드디어 연정 협정을 전부 이제 체결했고 이것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대외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올라프 숄츠 이 수상 체제가 이 정부가 어떤 국정을 펼쳐나갈 것인지 이런 것들이 연정 안에 전부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내용들을 연정 협정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릴 순서는 자, 여기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이분들이 이제 주역인데 맨 좌측에 있는 이분이 FDP 당수 린너고 크리스티안 린너, 이분은 올라프 숄츠 이제 수상이 될 뿐이고, 그 다음에 이분 안날레나 베아복, 이 사람은 이제 로버트 하벡. 그래서 이 두 분은 다 녹색당 이제 공동대표입니다. 공동대표고. 자, 그래서 이제 암펠 코알리치온 신호등 연정이 드디어 출범한다 이 얘기고, 그 다음에 연정 협정 안에 나와 있는 어떤 이런 분야별로 어떤 이런 테마들에 대해서 간략히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과제는 자, 어떻게 이 코로나 팬데미 이거를 극복할 것인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후온난화 대책. 자, 이것은 무슨 우선순위가 있는가. 두 개가 이제 큰 프라이어리티를 가진 국정 과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외에 이제 경제 분야, 그 다음에 외교, 국방, 기타 분야, 이런 식으로, 이런 순으로 이제 전부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 세 당이 이제 출범을 하기 때문에, 세 당한테 이제 어떻게 부처, 내 이제 부처를 서로 할당을 할 건지, 이런 것들 소개를 하고, 또 이미 내정되어 있는 장관 내정자들도 여러분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네 분에 대한 이제 프로필을 간략히 소개를 하고 앞으로 연정 관련해서 차후 일정, 자 어떻게 이제 수상 뽑는지 이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월 26일 날 20대 분데스타그스파 여기서 이제 결과가 제1당 SPD 25.7% 3인당이 그 다음에 여태까지 계속 집권당을 유지해왔던 CDU-CSU가 24.1%라도 폭망을 했고, 그 다음에 그린에는 상대적으로 약진을 했다. 14.8%. 그래서 졸제 이제 3위로 부상을 했다. 그래서, 자, 이 선거 이후에 제1당인 3인당은, 자, 신호등 연정을 이제 구성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게 다시 한번 녹색당하고 자민당을 끌어들였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세 당이 모여서 앞으로 어떻게 국정을 이끌어 나갈 건가 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협정을 맺었는데 약 한 178쪽 정도가 되고, 자, 이 세 개의 신호등 연정 이것은 사실은 연방 차원에서는 최초의 연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인당과 FDP, 3인당과 이 녹색당은 사실은 보면 이 스펙트럼에서 약간 좌측에 가 있다고 봐야 되고
그러나 FDP는 이게 스펙트럼에서 약간 오른쪽에 있는 그런 정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떤 이 정강 노선이나 아니면 또 이제 역사적인 전통이나 이런 걸 볼 때 약간은 어떤 이런 좀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이제 분데스예비의 연방 차원에서 그 내각을 구성을 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그 주 차원에서 예컨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자, 라인란 팔츠 여기 가면은 이제 신호등 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분 그 여성이 전부 다 이 주정부를 이제 구성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연방협정에 대해서 일반적인 평가는, 자, 최초 큰 타이틀은 Mehr Fortschritt wagen에서 좀 더 많은 그 진전, 발전, 과감하게,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큰 그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그 다음에 세 당이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세 당의 특성들도 좀 담아서 이제 서브타이틀로 예컨대 Bündnis Freiheit, 자유, 이것은 이제 FDP가 주장하는 가치고, 그 다음에 Gerechtigkeit, 이거는 이제 정의, 공정, 뭐 이런 거는 이 가치는 이제 SPD 3인당이 주장하는 가치고, 그 다음에 Nachhaltigkeit, 이거는 이제 그린은 녹색이다. 그래서 예, 지속성 뭐 이런 건데, 자, 우리 지구가, 우리 플래닛, 우리 지구가, 우리 생태계가 계속 망가지지 않고 그 지속이 돼야 된다. 이제 그런 그 가치를 주장하는 것이 녹색당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체 그 독일 그 유권자들의 55%가 지금 이제 이 연정한 내용에 대해서 오케이, 이 정도면 되겠다. 이제 그런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것이고. 자, 먼저 코로나 대책 관련해서 지금 현재 독일 그 코로나 상황이 대단히 심각하다. 그러니까 최초 이 코로나에 대해서 독일 정부가 무슨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은연중에 약간 좀 우습게 보고 뭐 해가면서 좀 이제 어떻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열심히 그 대응을 안 했다. 예컨대 이제 마스크 끼는 문제나 뭐 이런 거 백신 맞는 문제나 이랬는데, 지금 여태까지 총 확진자가 600만 명이 넘었고, 그 다음에 신규 확진자, 이거는 지난 2주 이후에 매일 5만에서 7만 명이 발생을 한다. 그 다음에 오미크론, 이것도 이미 밝혀졌고, 나타났고, 그 다음에 또 이 사망자만 해도 이미 10만 명을 넘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이제 국가적으로 큰 그 위기 상황이다. 이런 위기의식을 느낀 거죠. 그래서 요번에 새 정부는 자, 수상실 내 그 코로나 그 특별 위기 그 참모부를 이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걸 이제 누가 운영을 하냐, 바로 요 사진에 나와 있는 이분이 이제 크라스튼 브로야 육군 그 소장인데, 이분 직책은 Kommandeur des Kommandos Territoriale Aufgaben der Bundeswehr 해서 연방군 임무 중에 여러 개가 있는데, 이제 Territoriale Aufgabe 하면은 이거는 이제 그 독일 국내 영토 이런데 이제 발생하는 어떤 위기나 이런 것들을 그 관장하는 사령부의 이제 사령관이다. 이제 국내 위기 상황 시에 이제 투입될 수 있는 그런 그 부대들을 예컨어서 이제 이 부대가 하는데, 여기 부대장이 이제 크리즌 슈탑 이 위기 관리 이 참모부를 이제 주관을 한다. 이런 얘기죠. 수상실 내에서. 그 다음에 또 다른 조치는 인플리시트 해가지고 백신 접종을 이제 의무화하고, 여태까지는 뭐 그런 게 없었는데 이것을 이제 법제화해서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이게 실행을 시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번 지난주에 11월 30일 날 이제 접종 의무화 이 법 제정을 앞으로 하겠다. 이런 공고를 내렸고, 그러나 이제 3당 가운데 이제 FDP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 굉장히 그 리버럴리스무스, 그 아주 그 자유주의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강조하는 정당인데, 뭐 알아서 하는 거지 이거 구속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하는 그런 성격의 정당인데, 그러나 이제 그 요번에 린나 총재는 자, FDP한테 원칙적으로 지금 현재 위기 상황이니까 우리가 동의할 때, 그러나 그러면서 이제 각자 그 소신껏 투표해라.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떤 이런 정당 프락시온 차원에서 자, 우리 당은 정부 반대다. 뭐 이런 노선은 이제 안 하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가 기후 온난화 대책입니다. 그래서 이 새 정부의 이 숄츠 정부의 이제 이 클리마 슈츠 온난화 대책 여기 대해서 아주 굉장히 그 강조를 한다. 그러니까
지난 그 총선에서도 제일 큰 주제가 바로 이 기후온난화 대책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독일이 대응할까 하는 거고, 또 지난 여름에 대규모 그 홍수도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 또 우리 독일이 꺼야 될 중요한 과제가 기후온난화 대책이다. 이래서 사실은 이 클리마 슈츠, 한국의 클리마 크리즈, 이 기후 위기 대응,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문제 자체는 우리 독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유럽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전 인류에 해당되는 그런 문제다. 그래서 Menschheitsaufgabe 이런 얘기를 이제 연정협정안에 딱 기록해 놓고, 그러면서 전 지구적인 글로벌 차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연정 그 협정안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클리마 슈츠, 기후 온난화 대책, 기후 보호 이것이 이제 최우선 해결 과제다. 오버스트 프리오리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이제 독일 정부는 예컨대 기후변화 제한, 그러니까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여기서 제시한 모든 그런 가치들을 이제 잘 따르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IPCC에서 얘기하고 있는 지구 온도 상승폭을 1.5도로 제한하자. 그러니까 1,5 그라치 이거를 이제 지지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2015년도에 파리 그 IPCC 총회에서 그 당시에 이제 얘기는 앞으로 2100년까지 지구의 그 온도의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 노력하자, 이런 그 문구들은 물론 그 앞에는 이제 2도C로 했다가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0.5도 낮춰가지고 노력하자, 이렇게 좀 1.5도로 더 낮추자, 노력하자, 이제 이런 얘기 있는데, 독일 정부는 요 뒤에 나와 있는 1.5도 이거를 이제 지지한다는 거예요. 지지하면서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지구상의 어떤 기후변화, 이런 위험이 훨씬 그 줄어들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현재 독일 새 정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그 과거 이제 산업화가 진행된 이후에 지구 온도가 1도가 상승했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서 나타난 이제 지구상 기상 이변들, 이제 폭염이나 북반구에서 특히 나타난 폭염, 폭우, 가뭄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곡물 수확량도 줄고, 그다음 물 부족 현상도 생기고, 또 도시마다 이 폭염 사태 이런 것들이 생긴다. 자, 이래서 이제 지금 IPCC 얘기는 2050년까지 이제 탄소 배출 이거 완전히 이거를 동결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독일은 이 주장에 대해서 적극 동참을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030년까지 CO2 이산화탄소 그 배출량을 45%로 우리가 이제 감축을 하겠다. 그러면서 2050년까지는 이제 순제로 상태를 이제 만들겠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제로 넷 제로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배출한 그 온실가스, 이거를 이제 전부 우리가 이렇게 내뱉은 이 온실가스를 다시 전부 걷어들인다, 이 말이죠.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개발을 하든지 하여튼 인위적인 방법을 통해서 전부 이거를 흡수를 해야 된다. 그래야 배출량이 제로로 된다, 이제 이런 얘기죠. 자, 이런 데 하려면은 이제 기술도 필요하고 또 엄청나게 많은 그 재원을 투입해서 예컨대 이제 산업체에 대해서 어떤 이런 제재를 가하고 또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어떤 상쇄되는 그런 보상도 해야 되고 뭐 이렇기 때문에 엄청난 재원을 필요로 한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래서 독일은 2045년까지 자, 이제 탄소 동결 이거 달성 목표로 이제 정해놓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 클라이밋, 기후, 그 다음에 에너지, 그 다음에 위셔츠폴리틱, 경제정책, 이런 기후, 에너지, 경제 이 세 가지 팩터가 전부 다 맞물려서 돌아간다,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자, 이거는 우리 독일뿐만 아니고 유럽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이 국제사회 차원에서 전부 이런 것들이 입체적으로 전부 잘 조화를 이루면서 가야 되는 것이 맞다,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거기서 연정협정안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탄소 배출 관련해서는 이제 독일 정부는 여태까지는 2038년까지 자, 화력발전 이걸 종식시키다 했는데 이거를 무려 8년이나 앞당겨 가지고 자, 특히 그 녹색당이나 이 3인당 이쪽은 완전히 여기에 이제 필이 꽂혀서 더 강하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2030년을 앞당긴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2030년까지 그러면 전력 에너지의 80%를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하겠다. 그 지난 정부까지는 목표가 65%인데 이것도 더 확대를 한 거죠. 확대를 시키면서 이제 80%를 신재생 에너지로 한다. 예,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러나 CO2 그 이제 부가금이라는 게 있는데, 예, 근데 여태까지 이제 배출 차량이나 CO2 배출 차량이나 아니면 그 집주인에 대해서 이런 CO2 앞값에 해서 부담금을 부과를 했는데, 앞으로 이제 난방 연료나 가스에 더 이상 이런 추가 부담은 이제 없다. 그러니까 좀 더 그 서민들의 어려움을 좀 덜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점에서는 또 좀 이렇게 양보를 했다. 그런 얘기고, 앞으로 이제 새로 짓는 건물에는 무조건 태양광 그 패널을 설치하라. 이게 솔라닥 플리트에서 이거를 반드시 이제 그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무화했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원자력 관련해서는 별 얘기가 없습니다. 별 얘기가 없는데, 자, 요 앞 나오는 요게 전부인데, 자, 뭐냐면, 자, 국제사회 노력. 그러니까, 클리마 뉴트럴리티, 클라이밋 뉴트럴. 그러니까 탄소 배출량을 다시 대기로부터 탄소 수용을 함으로써 균형을 달성한다. 이런 그 목표에 우리 독일 정부가 적극 동참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확충 노력하고, 그 다음에 원자력 에너지 사용으로 인해서 만약 우리가 주변국에 의해서 어떤 이런 피해를 발생시켰다 하면은 그 비용을 우리 독일 정부가 전부 감당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 이제 전부 다 이 핵 원자력 그 발전소를 폐기 단계에 이르렀는데, 자, 이 폐기물 나오는 여기 핵 폐기물 처리 책임, 이거는 우리가 확실하게, 그러니까 고준위 폐기물 저장소를 선정하고 어떻게 우리가 투명하게 관리하고 이런 것들 처리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겠다. 그런 내용이 지금 여기 연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탈원전 관련해서 지금 독일 정부는 이거 최초에는 2000년도 이제 전부 스타트를 했네. 그 당시에도 이제 그 3인당하고 녹색당 그 연정이 출범했을 때인데, 그 당시 슈레더 정부 때인데, 자, 2000년도에 이제 탈원전 이거 최초 시도를 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2002년도에 이제 원자력법을 제정을 하고, 그 다음에 2010년도 이제 분데스타 여기서는 이제 원자로 이 운행 연장 이런 걸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초 계획했던 것보다 이제 계속 그 연도를 늦춰가면서 여러 가지 그 에너지 대체나 이제 발전량 이런 것들을 기여하는 그 정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금 이거를 전부 원자력 최초 폐기보다 이제 조금 늦추고 했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13차례 원자력법을 개정을 했는데,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 2000년도 경에는 전력 생산 중에 이제 원자력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20%에서 25% 그 사이였다. 그 당시 17개 원자력 발전소가 독일에 있었고, 그러나 점차 이것이 이제 페이스 아웃 되면서 계속 이제 줄어들게 하면서, 자, 그러면서 2020년도에는 20에서 25% 이 비중이 12.6%로 줄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그러면서 지금 현재는 이제 6개 발전소가 있는데, 자, 여기 보시다시피 6개 발전소가 있는데, 저 북쪽에 3개, 남쪽에 3개 이렇게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이제 올해 안으로 폐기되는 것이 남쪽에 하나, 바덴-위르템베르크 있는 이거하고, 그 다음에 저 북쪽에 2개, 저 가운데, 자, 이쪽, 니더삭슨 이쪽하고, 저 위쪽에 있는 거, 자, 이쪽에, 슐레스홀슈타인주에 있는 거, 요런 것들은 이제 올 연말에 전부 다 폐쇄가 되고, 내년 연말 가서는 이제 저쪽에 니더삭슨, 저 맨 서쪽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쪽, 바이언 있는 거, 바덴-위르템 있는 거, 바이언 쪽에는 발전소. 이런 것들이 이제 내년 말이면 전부 폐쇄가 된다. 그러면서 독일 땅에는 이제 원자력 발전소가 하나도 없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또 이제 탈원전하고 이제 화석연료 이런 걸 좀 단축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그러면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박차를 가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큰 컨셉인데, 자, 여기에 따라서 이제 2030년까지 전기차, 그러니까 한 1,500만 대 그 전기차가 이제 그 도로상으로 돌아다니게 하겠다는 거죠. 전체 차량이 한 3분의 1은 전부 전기차로 메우겠다. 그런 정책을
피고 있고, 그 다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서 자 지금 현재 전기 충전 장치가 내장되어 있는 이 차에 대한 여태까지 그 지원 이런 것들이 2025년도면 이제 종료가 된다 그런 내용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내연기관 차량 그러니까 디젤 차량 뭐 이런 것들은 2035년부터 서서히 퇴출을 시작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경제 분야인데, 자, 경제 분야에서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이제 굉장히 그 노력을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쉴든 브렘제 해가지고, 자, 있는데 이건 뭐냐면 연방주 예산 이런 것들을 외부로부터 어떤 차관 지원 없이 균형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라. 이게 이제 기본법, 헌법에 아예 들어가 있어요. 헌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 채무를 제한을 하는데 BIP, 브루토 인land 프로덕트 여기 최대 0.35%를 넘어서는 안 된다. 이런 그 규정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연재해나 경제위기 때는 이제 예외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에서 지금 현재 재정 지원이 가능하다 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좀 국가 채무 이런 것들을 좀 늘리고 있는데 그러나 내년까지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2023년부터는 슐든 브렘즈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이걸 반드시 지키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협정안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저임금 자 민데슬론 이게 여태까지는 9.60 그 유로였는데 시간당 그러나 이거를 12유로로 인상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올라프 숄츠 이거 총선 그 공약 중에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12유로로 인상이 되고 그 다음에 연금 수령 관련해서 연령이 67세로 돼 있는데 자 이걸 다시 뒤로 늦추거나 뭐 이런 짓 안 한다. 그래서 이건 계속 준수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연금 액수도 평균 월급의 그 48% 이하로는 내리지 않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방 재정은 지금 굉장히 지금 어려운데 가장 많이 들어가는 들이 이제 사회보장 복지 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기후 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그 조치들에 대한 그 이제 이런 기금들이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에너지 대책 이런 데서도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은 외교 분야를 보면은 자, 독일의 국가 이익은 유럽의 이익과 일치한다. 그러면서 우리 독일은 전체 EU에 대한 책임, EU als Ganzes 해가지고 이거를 항상 잊지 않겠다. 자, 이 얘기를 지금 이제 사진에 이분이 이제 새로운 그 외교부 장관이 될 아날레나 베아복 지난번 녹색당 이제 수상 그 후보자였죠. 자, 이분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다시 뭘 얘기를 하냐면 wieder zu einer aktiven europäischen Außenpolitik zurückkehren 그러면서 자, 우리 새 정부의 그 외교 노선은 다시 이제 유럽의 그 대외 정책 이걸로 적극적인 유럽의 그 대외 정책 이걸로 다시 회귀하는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액티브하게 그 EU 내에서 어떤 이런 국제 정치를 이제 EU 중심으로 이제 풀어나가겠다. 그런 의지를 이제 피력을 했고. 그 다음에 똑같은 차원에서 strategische Souveränität Europa zu erhöhen. 그래서, 자, 국제 정치 그 큰 그 스펙트럼 속에서 어떤 메커니즘 속에서 유럽의 그 자주성, 이런 어떤 주권, 이런 것들을 전략적인 이런 것들을 더 강화시키겠다. 위상을 더 강화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Energieversorgung, Gesundheit, Rohstoff, Import, digitaler Technologie 해서, 자, 에너지, 공급하는 문제, 그 다음에 보건, 위생, 뭐 이런 건강 문제, 그 다음에 원자재 수입하는 문제, 그 다음에 디지털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외교 차원에서 계속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독일 국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starke deutsche-französische Partnerschaft 해서 뭐라 그래도 자 EU 내에서 이 프랑스와의 협력관계 이거는 계속 강화시키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분은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동미관계 대단히 중요하다 얘기를 하면서 트란스아틀란티셔 자 이 대서양 관계 파트너샵 이거는 자, 우리 모든 그 국제 문제를 다루는 데 가서 중심축이다. 센트럴 파일러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 우리가 이미 그 미국에 대해서 나토 내에서 약속했듯이 자, 우리가 그 나토에 대한 기여금
이건 GDP 2%, 이거는 항상 우리 예산, 나토 예산에 우리가 GDP 2% 정도로 기여하겠다. 그래서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하고 15.9% 나토 전체 예산의 15.9%를 미국과 독일이 똑같이 이렇게 분담하기로 다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 또 얘기는 유엔의 핵무기 금지 협정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영어로 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해가지고, 이것이 근데 2017년 7월 달에 서명을 했고, 그 다음에 21년 올해 1월 22일 날 발효가 됐는데, 59국이 좀 비준하면서 발효가 되는데, 여기 따르면은, 핵무기 개발도 하지 말고, 생산도 하지 말고, 테스트 금지, 획득 금지, 저장 금지, 운반, 배치, 사용 전부 금지하자.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핵무기 금지 협정을 여태까지는 핵보유국이나 이 나토 나라들은 전부 불참을 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했는데 화란 네덜란드를 제외하고 독일도 당연히 불참. 그러나 지금 현재 이 올라프 숄츠 이 정부에서는 유엔 핵무기 금지 협정이 찬성이다. 이렇게 돌아서 버렸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나토 노선과 정반대되는 그런 결정을 지금 현재 신정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중국과 관련해서는 wir wollen müssen unsere Beziehungen mit China in den Dimensionen Partnerschaft, Wettbewerb und Systemrivalität gestalten.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중국 관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앞으로 중국하고 관계를 설정할 거냐 하면은, 먼저, 파트너샵. 물론 파트너 관계도 유지를 하지만, 그런 차원에서도 유지를 하지만, 그 다음, 웨트베베압. 국제사회에서 경쟁도 할 거고, 너들하고, 그 다음, 시스템 리발리티 돼서, 너희 체제하고 우리 체제하고 다른데, 여기서 어떤 이런 라이벌 그런 것도 유지를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중국이 너희들이 인권을 탄압하고 이런 기본가치, 국민의 기본가치를 예컨대 무시할 경우에 우리 독일 정부는 그런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다. 그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얘기는 umfassende China 스트라테지, 포괄적인 차이나 스트라테지를 우리가 하겠다. 왜? 그 다음에 리발리티 미히나 그러면서 시스테마틱 리발리 다시 얘기를 시스테믹 라이벌 관계 이런 속에서 우리 독일의 가치, 우리 독일의 국가의 이거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계속 장사만 하겠다는 무역만 하겠다는 그런 입장에서만 너희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대표하고 있는 우리 독일은 예컨대 자유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중국의 너희들의 그런 어떤 가치나 그런 행위에 국제사회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지적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이 새 정부는 하고 있는 거예요. 국방 관련해서는 연방군의 임무가 해외 파병도 있고, 그 다음에 국토방위도 있고, 크게 이 두 가지로 지금 구분하고 있는데, 이거 여전히 중요하다, 이런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고, 이 새 정부는. 그 다음에 이 연방군 현대화 디지털화, 이거를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정찰 드론, 아프클레링스 드론은 해서, 연방군 내에서 이 정찰기 운영하면서, 여기에 드론 장착하는 거, 지금 사진에서 보던 이런 정찰기, 이런 것들을 전부 전력화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들어있고, 그 다음에 독일의 나토, 미국의 전술핵이 20기가 배비가 되어 있습니다. 뷔헬 공군기지에 20기가 있는데, 이거를 계속 유지를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핵공유 계속 유지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 이걸 운반 수단이 토르나도 이게 있는데, 전투기가 있는데, 이것이 너무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후속 기종으로 바꾸겠다. 언제? 지금 현재 숄츠 정부 출범하자마자, 이 문제를 해서 회기 내에 반드시 후속 기종을 구매하겠다. 이 얘기가 지금 협정안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아프가니스탄에 계속 파병했다가 다 철수를 했는데, 이 관련해서 근본적으로 청산 평가 작업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들어 있고, 그 다음에 방산 수출 관련해서는 새로운 법을 제정을 해서 결과적으로 제한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산 수출, 그러니까 특히 그 독일 같은 경우 수출 통제법에서 예컨대 이제 그 센시티브한 지역에는 어떤 형태로도 공격형 무기를 수출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걸 까다롭게 해서 이제 독일이 국제사회와 어떤 위험 지역, 분쟁 지역 이런 데 가서 이제 불을 붙이는 그 같은 행위를 이제 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어떤 이런 경제적인 그 이득을 위해서 근데 국격을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추하게 만들지 않겠다, 이제 그런 의지를 다시 한 번 더 첨명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분야에서는 이제 실업자 수당 이거를 묘거겔트에서 이제 주는데, 이건 지도 여태까지 이제 하츠피아 이거를 이제 전부 줬는데, 자 여기 따르면 내년도 내후년 그러니까 2022년 23년 이때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재산과 무관하게 이제 혼자 사는 그 어른들, 독거 그 어른들한테 월 449유로를 이제 준다. 그 다음에 유권자 이 연령을 여태까지는 18세가 이제 투표권을 가졌는데 이거를 16세로 낮춘다. 이제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킨더 어린이에 대해서는 이제 재정 지원을 유지한다. 그리고 이 어린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독일의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 어린이들을 그야말로 건전하게 잘 키워낼 건가,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고, 성숙한 시민으로 자라게 하는 게 이렇게 대단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권리를 기본법, 헌법에다가 규정을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R&D 분야에서는 BIP, 브루토 인랜드 프로덕트 여기에 지금 3.5%를 이제 투입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주택 관련해서 매년 40만 호를 건설한다. 독일도 마찬가지 이제 부동산 그 가격이 계속 뛰고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주택 문제가 또 많은 난민들도 몰려오고, 그래서 그런 주택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매년 40만 호를 건설하고, 이 중에 4분의 1은 그 공공주택 성격으로 이제, 개발을 한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월세를 동결한다. 이 법은 앞으로도 계속 연장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지금 김동명이가 월세를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임대계약 여기에 따르면 3년 내에 최대 11%까지만 인상을 이제 허용한다. 그런 얘기. 여태까지는 15%인데 이거를 더 낮춰서 11%로 이제 상한선을 제한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앞으로 그 어느 부처에 어떤 사람이 어떤 정당이 갖고 가느냐, 이 문제 관련해서 자 연정 그 협정에는 장관을 그 배정하는 문제가 이제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자 무슨 크다고 지멋대로 저희들이 다 가져가는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자 여기 따르면 이제 3인당 제1당은 수상을 차지하고 그 외 7명의 장관을 이제 확보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3인당이 가지고 가는 그 부처는 내무부, 국방부, 건설주택부, 이건 요번에 새로 신설된 부처입니다. 그 다음에 노동사회부, 보건부, 경제협력부, 자, 다른 나라하고 경제협력관계 다루는, 그 다음에 수상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SPD가 포진을 하고, 이제 제2당인 녹색당이 뭘 가져가냐 하면은, 자, 여기서 이제 5개 하고 플러스 1이라고 써냈는데, 자, 우선 미스테리 뷰샤프는 클리마슈츠, 자, 이거 기후 관련해서, 그 다음에 외교부도 안날레나 베어복 이분이 가져가고, 그 다음에 그 가족, 프라우 여성가족부 이것도 이제 가져가고, 그 다음에 식량농업부도 가져가면서 환경부도 가져간다. 자,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3당인 그 FDP가 가져가는 4개다. 재무부. 자, 여기서 지금 크리스찬 린나 이분이 이제 그 계속 얘기를 한 거는, 자, 무엇보다도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사회적 시장경제에서 자, 이 재정 문제, 자, 그리고 이 사회적 시장경제 그 룰, 이런 걸 지키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국가에서나 이런 건전성을 우리가 계속 강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처만큼은 우리가 가져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연정협상에서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FDP가. 자, 여기에 따라서 이제 그 재무부, 법무부, 교통부, 교육부 이런 것들 전부 이제 FDP가 가져간다. 자, 그 다음에 이 주요 사인에 대한 간략한 그 프로필을 소개를 하면은, 자, 우선 올라프 숄츠 이 수상은 58년 6월 오스나브릭생이고, 그 다음에 대학에서는 법학 전공했고, 그 다음 노동법 변호사를 지냈다. 그러면서 줄곧 정치 커리어는 이제 그 함부르크 그 시에서 이제 내무장관도 하고 시장까지 지냈다.
그리고 2007년, 2009년 사이는 이제 연방 차원에서 이 사회 이쪽 그 장관을 지냈고, 그 다음에 연방, 그 분데스타그 의원을 98년부터 2001년까지, 2000년에서 2011년까지 자, 지냈고, 그 다음에 2018년 이래로 앙겔라 메르켈 정부에서 이제 비체 칸슬러 부수상을 지냈고, 그 다음에 연방 재무장관, 피난스 미니스터를 지금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이제 재난을 진두지휘를 하고, 2020년대 그 힐스파켓 해가지고, 자, 이제 정부 재정 그 보조 지원금이죠. 35억 유로. 그 다음에 백신 개발하는 데도 지원을 했고, 소상공인, 독거노인 500억 유로 경제안정기금 뭐 이런 것들을 전부 지원하면서 계속 그 인기도를 높여왔었다. 선거 전까지.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슈레더 그 추종 세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 2003년도에 슈레더가 그 당시에 그 이제 주장했던 아젠다 2010 여기 대해서 자, 이 정책 자체는 소셜 데모크라시 폴리틱에서 3인당 정책 노선과 일치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이제 평가를 내리고, 그 다음에 vernünftig ausgewogen zulässig 그렇게 하면서 자, 대단히 이성적이고 균형 잡힌 그런 아주 믿을 만한 그런 정책이다. 이런 평가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자, 이분은 스스로 이제 또 객관적으로 평가가, 자, 올라프 숄츠는 대단히 박식하다, 벨리즌, 그 다음에 대단히 그 토론에 강하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 서브스탄스의 내용들을 많이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분은 그 페미니스트다. 그래. 대단히 그 여성 친화적이고, 그 다음 민데슬론의 회야. 그래서, 자, 아까 얘기대로, 자, 9.69 시간당 9.6 그 유로, 최저임금 유로 하던 거를 이제 12유로로 옮겼는데, 캠페인 하면서. 자, 그러면서 이제 민데슬로운 회야. 그래서 최저임금 항상 높이려고, 올리려고 노력했던 그런 사람이고, 글로벌 슈토여 댐프에 해서, 자, 이건 이제 세금에 대해서는 완전히 빠삭하고, 자, 이거 잘 다루고 있고, 그 다음, 안발데아 클라이는 로이드. 그래서 아주 사회적 약자, 아주 그야말로 이 참 보품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항상 대변하려고 노력했고, 그러나 절대로 무슨 회방지를 하는 그런 사람은 결코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 근데 본인 스스로 내가 잘 못하는 게 있다. 첫째는 우아하게 말하는 거, 좀 세련되게 말하고, 이런 거 잘 못하고, 그 다음에 남한테 살갑게 가서 좀 굴거나 다가가거나 이런 거를 잘 못한다. 그래. 엠파티, 사이겐, 나바자인 이런 것들 잘 못한다. 나는.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면 내가 추진하고 있는 이런 정책들을 자, 어떤 쉬운 말로 남한테 설명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조금 내가 딸리는 것 같다. 전문용어를 많이 쓴다든지 하여튼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이 3인당은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은 자, 이건 소셜데모크라시 파르타이 deutschland에서 자, 사회민주당이다. 사회민주당. 사회주의 그런 게 아니라고 지난번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160년 전통을 가지고 있고, 자, 이 SPD는 사회적 약자, 소셜 슈베히아는 이런 사람들의 그 이익을 대변하고, 노조나 이러면서 또 노동자들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정당이 바로 SPD다. 그러면서 2005년, 2009년, 그리고 13년에서 21년까지 CDU, CS하고 이제 크로스 코알리치온 대연정을 구성하고 지금 정부 집권당으로 참여를 했었다. 역대 수상은 총 여태까지 20년간 집권을 했는데, 자, 최초 윌리 브란, 그 다음에 헬무 슈미트, 야 슈레다, 요번에 이제 올라프 숄츠는 네 번째 SPD 수상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녹색당에서 로버트 하벡, 이 오른쪽에 있는 이분인데, 자, 이분은 자, 69년생이고 리벡, 슐레스포 홀슈타인 북쪽 리벡 출신이고, 이분은 작가입니다. 슈레프슈텔라. 소설 쓰는 작가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아셔야 되고, 그다음에 함부르크 대학에서는 이제 동문학 철학 이런 석사를 했고, 마기스타를 했고, 그다음에 함부르크 대학에서 문학 박사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2008년도에는 이제 소설을 썼는데 이거를 영화화했다. 그 소설 제목은 Der Tag an dem ich meinen Totenmann traf. 그래서
야, 내가 죽은 내 남편을 만났던 날, 뭐 이런 글을 이제 영화했다. 그래서 이런 소설도 썼다. 그런 얘기고. 자, 2018년 이래로 요 좌측에 있는 아날레나 베아복 이분하고 이제 그 함께 그 그리는 당 공동대표를 이제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정치 그 커리어는 2012년부터 18년까지 슐레스와 홀슈타인 여기 부지사 지냈고 환경부 장관도 지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비어샤프트 클리마슈트 지구 온난화 대책을 전부 이분이 이제 진두지휘를 할 텐데, 자, 이분의 머릿속에는 1.5 그라드, 아까 얘기를 지구 온난화 그 온도 상승 폭 제한 이 1.5 그라드팟 이게 이제 머릿속에 들어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객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녹색당은 정식 명칭은 벤지스 노이지스틱 그린은 근데 이제 대외적으로 얘기할 땐 그냥 그린은 녹색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84년부터 의회에 진출했고 그 당시에는 서독에 있을 때 그린은인데 그러나 이 앞에 따라붙은 이 벤지스 노이지스틱 이거는 이제 동독당입니다. 동독당이었는데 이것은 그 좌파 성향의 이제 그 벤지스 노이지스가 결성이 되고 이것이 90년 3.18 자유민주 총선에 이제 참여를 했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 89년 12월 달에 제야 세력들이 이제 막 생겨났는데, 이제 동독 공산당이 무너지고, SADS 사통당이 무너지고, 이제 자연스럽게 제야 세력들이 이제 등장하면서, Das neue Forum, Demokratie, 그 Initiative für Frieden, Menschenrechte, Unabhängige Frauenverband, 이런 것들이 전부 뭉쳐서 이제 벤니스 노인지 그러면서 이제 3.18 총선에 전부 참가를 했는데, 자, 그래서 통일 이후에 1차 이제 그 분데스탁스파 여기서는 서로 이제 떨어져 있었는데, 그러나 그 당시에 그 이 그린이 서쪽에서 5%를 못 넘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그 총선을 이제 겨냥을 해서 우리가 둘이 합치자 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전부 그 5% 그 클라우절, 조항이, 이제, 금지 조항이 이제 작용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서로 합쳐다, 93년도에. 그래서 이제, 정식 명칭을, 벤니스 노이지스틱 그린은 하는데, 대외적으로는 그린은 녹색당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서 이 녹색당은 이제 자연, 우리 환경, 평화, 여성, 뭐 이런 그 가치들을 계속 그 주장을 하고 있고, 98년도, 2005년, 그 당시에 그 슈레더 정부 때, 이미 연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요번에 이제 두 번째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 이 FDP 당수, 크리스티안 린더, 이분은 이제 1979년도 이제 워퍼탈, 여기 태생이고, 독일 중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온대학에서 정치학하고 헌법, 이거 좀 마기스타를 했고, 그 다음에 공군 레저비스튼, 레저비스트 소령 출신이고, 그 다음에 렌 리센스, 스포츠보드 führerschein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과격한 그 스포츠 이게 렌 리센스에서 포멜 1나 뭐 이런 자동차 경기 이런 그 면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물에서 수상 무슨 뭐 이런 스포츠 그 보드 경기할 수 있는 그런 면허증도 가지고 있고 대단히 그 스포츠를 즐기는 그런 액티브한 정치인이다. 2013년부터 FDP를 이끌고 있고, 그 다음에 노트라베스파는 주 의원을 지냈고, 그 다음에 분데스탁 여기는 2009년부터 12년까지 이제 그 연방 차원에서 이제 의원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FDP라고 하는 당은 이제 1948년도에 창당을 했고, 무엇보다도 이 당이 이제 주장하는 가치는 리베랄리스무스 자유주의, 그 다음에 프라이하이 자유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합니다. 강조를 하면서 근데 이제 무슨 안세는 임라면 소циаль마피아샵 해서 자 이런 것들 제스페슈딩 해서 자 이런 것도 이제 사회적 시장 경제 이런 것들도 대단히 중요하고 이 사회에서 어떤 이런 개인 기업하는 사람들의 이런 어떤 입장 이런 것들도 지지를 하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더 많은 자유 덜 구속 이런 좀 더 계속 구속하는 제재하는 이런 것들을 줄이고 이런 것들이 FDP의 기본 컨셉이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49년 이래로 연정에 계속 참여를 해왔고 또 때에 따라서는 야당도 했었고 그러나 2013년도에는 그때 5%가 되질 않아서 완전히 원내 진출을 못했습니다. 못했고
그래 2017년 1회 다시 이제 들어와서 야당을 하고 있다. 요번에 이제 오랜만에 다시 연정에 참여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온 분이 이제 아까 그 녹색당 그 수상 후보자 칸디다틴, 그리는 칸디다틴 안날레나 베아복. 자, 이분인데, 자, 이분은 원래 이름은 샬롯 알마 베아복 해서 1980년생이고 하노파에서 태어났다. 그러면서 이분은 그 부모, 어머님은 소셜페라고 거기에서 사회단체 뭐 이런 데서 일을 하시고, 네, 부친은 이제 마시는바 엔지니어에서 이게 무슨 뭐 기술자다 뭐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외할머니가 아우스 오브 슐레지언 해서 이 슐레지언 하면은 이제 독일하고 체코슬로 지금 체코하고 그 다음에 저쪽 폴란드 그 사이에 있는 땅을 이제 그 슐레지언 그 지역에서 이제 아우스히틀러다. 그러니까 옛날에 오래전부터 독일 국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나 이제 그 2차 대전 이후에 계속 그 아우스히틀러로 소수민족으로 살고 있다가 이제 넘어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80년도에 아주 어렸을 때, 80년생인데 한 서너 살 됐을 때, 네다섯 살 됐을 때,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뭐를 했냐면, 자, 프린스피비그, Menschenkenntnis gegen das Sowjetrussland Anti-Atomkraft-Demos. 여기에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83년, 84년도 이제 서독에서 이제 나토 도펠베슐루스 해가지고 자 소련이 SS-20을 이제 동구 그 우크라이나하고 벨라루스에 배치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자 우리도 소독당에다 배비를 하겠다 해서 이제 풀싱2 토마하우크와 저 크루즈 미술 이거를 소독에 배치했는데 여기에 이제 소독 주민들이 전부 반대를 하고 길거리에 나와서 이제 평화 시위를 하는데 그 시위 현장에 대여살 된 이 안날레나 그 베아복이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참여를 했다는 거죠. 그때부터 이미 뭔가 사회운동 하면서 자 이런 데모하는 그 이력을 키워왔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분은 대단히 그 액티브해서 자 이제 청소년 때는 트램폴린 트루는 해서 뭐 펄쩍펄쩍 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트램폴린 그 선수 생활을 했고 그 다음에 15살에서 18살 그 사이에는 또 푸스발 축구도 했고 축구선수 출신이에요. 그 다음에 공부도 또 하면서 이제 또 함부르크 대학에서는 정치학 공부를 했고 정치학 그 디플로마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런던 그 스쿨 오브 이코노믹스 폴리티컬 사이언스 여기서도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2008년, 2009년 때는 녹색당, 그린 녹색당 여기 들어가서 대외정책, 대외안보정책 여기 담당 그 연구원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라우니 빌린 자유백림대학에서 박사과정 수료하다가 정치 일정 때문에 완전히 끝내지는 못했다. 그러면서 2014년 이래로 분데스타 그 연방 차원의 그 의원이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대로 2018년부터 로버트 하백하고 그린은 녹색당 그 공동대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칸슬러 칸디다틴 수상 후보를 했는데, 그 당시 이제 이 표로 이제 14.8%를 녹색당이 얻는데 크게 기여를 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차후 일정 보면은, 여태까지 이제 연정협조안을 만들어서 각 당별로 전부 이거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당 대회를 개최하는데, 물론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대규모 무슨 전당대회를 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이제 줌이나 무슨 뭐 이런 비디오 컨퍼런스를 통해서 이제 하는데 자 이거를 이제 11월 25일부터 녹색당은 이미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제 SPD 그리고 12월 5일 오늘 FDP가 이제 전부 당대회를 개최합니다. 전부 이제 비디오 그런 컨퍼런스를 한다는 거죠. 자 하면서 이 당에서 전부 다 이제 OK가 떨어져야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수상 선출 단계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상 선출은 지금 현재 12월 8일 날 하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번 오늘 수요일 날 이제 하게 되는데 여기 따르면은 이제 기본법 63조에 따르면 연방 대통령이 자 이제 수상 후보로 A라는 지금 현재 올라프 숄츠 이분을 이제 추천을 하고 그러면 이제 분데스탁에서 ohne Aussprache gewählt 해서 자 무슨 출마 변 이런 연설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투표 들어간다. 그래서 과반수 획득을 하면은 이제 끝난다. 이런 얘기예요.
예, 칸슬러 메하이트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과반수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호등 연정 3당 의석을 합계해 보면, 자, 여기서 이제 416석이 나오는데, 자, 전체 총 의석수 735석에서, 자, 과반수가 360석인데 한 50석을 더 초과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수송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만약 1차 투표에서 과반수 획득 실패를 하면 2차 투표를 이제 2주 후에 한다. 다른 사람은 청구를 해서. 그때도 과반수가 돼야 되는데 만약 안 되면 3차 투표에서는 완전히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해버린다. 이제 그런 이제 법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원칙적으로. 근데 이런 사례는 한 번도 생기지 않았다. 때까지. 그래서 자, 이제 연방 대통령은 이제 선출된 7일 이내 과반수 그 득표자를 수상으로 임명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12월 8일 날 수상 선출을 하는데 12월 8일 날 당일 날 연방 대통령은 이제 올라프 숄츠를 당신이 수상이라 임명을 하게 됩니다. 무슨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당일날 그 자리 그대로 그냥 임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순간부터 이제 수상이 되는 순간부터 올라프 숄츠는 이제 더 이상 그 의원직을 이제 못 갖고 있는 거죠. 자, 의원직을 전 버린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12월 8일 날 수상 선출 당일 날, 자, 이제 이제 내각을 임명을 합니다. 자, 수상은 올라프 숄츠. 그 다음에 각부 장관은, 자, 이 사람들이 전부 이제 전부 선정한 그런 내각 팀들을 전부 이제 임명을 하는 거예요. 임명을 하고, 당일날 이제 앙겔라 메르켈은 전부 업무를 이제 올라프 숄츠한테 인계를 합니다. 12월 8일 날 인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상이 된 올라프 숄츠는 12월 10일 날 지금 미 대통령하고 비디오 기필 해서, 자, 비디오로 이제 서로 통성명하고 이제 서로 덕담 주고 막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12월 10일 날 올라프 숄츠는 파리를 갑니다. 그래서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이제 만나기로 이미 다 되어 있다. 그런 얘기. 자,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자, 이 안펠 코알리ți온 신호등 영적 성격은 제가 볼 때는 크게 유럽주의를 강조하고, 그렇기 때문에 유럽으로 회귀다. 그리고 유럽 통합을 더 강조를 하면서 강화를 할 것이다. 이런 느낌을 받고, 그 다음에 연정협정한 이 성격을 전부 보면은, 자, 이제 녹색당이 끼어들 물에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겠다 해서 이 점을 완전히 높이 아주 강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3인당은 제1당으로서 이제 사회적 약자 지원, 사회적 단합 이런 걸 강합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린 연정협정안의 내용들을 보면은 사실은 이게 잘잘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잔잔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자, 이 얘기 관련해서 숄츠 얘기는, 자, 이게 무슨 큰 이 국지국지한 그런 건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약자들의 아픔, 이런 것들을 치유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유권자들의 아주 기층민들의 그런 우려나 목소리 이런 것들을 전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했다. 이런 것들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회적인 단합을 강화하면서 궁극적으로 우리 독일이라는 국가체제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하는 거다. 이제 이런 시각에서 봐달라. 이런 요청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자민당 같은 경우는, 자, 우려가, 너희들 당 고유 어떤 색채, 어떤 이런 정강경책, 이런 것들이 훼손되는 것이 아니야. 이런 비난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굳건시킨다 하면서 프리바테스 노하우, 프리바테 이니셔티브, 프리바테스 카피탈 해서, 자, 프라이빗 이니셔티브, 프라이빗 노하우, 프라이빗 캐피털.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자, 아무쪼록, 자, 이것을 이제 영상 맞아. 아무쪼록, 이제 이 앙겔라 메르켈 이제 수상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올라프 숄츠 이 수상이 안펠 코알리ți온 신호등 연정이 아무쪼록 이제 독일을 좀 더 그야말로 국제적인 이런 가치를 잘 준수하고 자유민주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세계 속의 나라로 계속 성장하길 바라고, 모든 축하를 이분들한테 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